한 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뉴스를 알아봅니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틀 전 있었던 광주 헬기 사고, 헬기가 수직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놓고 여러 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분석이 오래 걸릴 거라는 보도가 있네요. 네,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 회로판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블랙박스 정보가 지금 이제 프랑스에 보내질 예정인데 정보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가 프랑스 유로콥터에서 제작한 헬기라고 하네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 베테랑 조종사가 몰던 헬기가 왜 이 비행 경로를 벗어나서 마치 다이빙 하듯이 땅바닥으로 수직 강하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헬기 추락 장면 CC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헬기는 추락을 하면서 양력을 높여서 이제 착륙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곰두박질 치듯이 떨어졌는데 뭔가 조종 계통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충분히 유관에 의해서 비행하는 이 지게 비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헬기가 계기 비행을 강행한 것도 의문이라고 하네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공군이 전투훈련기에 비행훈련이 있을 때만 시계 비행을 하도록 허가하는 곳인데 공군은 계기 비행을 허가했습니다. 공군과 소방 헬기 사이에 교신 기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군은 모든 교신 기록을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신 기록 공개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곧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최대한 빨리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30 재보선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이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누리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네요. 네, 정치권 이제 공방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 권은희 후보는 이제 정의나 정직, 양심적인 경찰 이런 이미지로 이번 선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도 좀 흠집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권 후보는 애초 자신과 배우자의 총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었는데 권 후보 이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배우자 남모 씨 명의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가 선관위 신고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남 씨가 대표이사로 이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가 있는데요. 이 건물 상가 7곳을 남 씨가 소유하고 있고 또 실거래가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재산을 가진 건데 5억 8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런 의혹인 건데요. 스마트 에듀는 이 사무실과 직원도 갖추지 않은 회사로서 남 씨의 개인 기업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권 후보는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에 상가 1층 지분 2곳이 역시 그 배우자인 남 씨 명의라고 신고를 했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그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KEBN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의 3, 4층에 오피스텔 2개가 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현 시세는 2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이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그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 재직 때도 이렇게 재산 신고를 했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논란이 좀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역시 여당에서는 계속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피살된 재력과 송모 씨의 장부에서 검찰의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재력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네요. 예, 처음에 이제 장부에 이름은 나왔었는데 그렇게 받은 액수도 크지도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의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송 씨의 장부에는 이제 그 모 현직 검사의 이름이 이제 분명 이제 써 있었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장부 내용이 수정액으로 지워졌었던 것이 뒤늦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숨진 송 씨의 아들이 지운 건데요. 아버지 지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지웠다. 이렇게 아들이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도 원통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 지인들까지 아들이
뭐 스스로 걱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누군가가 이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애초에 검사 이름이 지워진지 몰랐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좀 군색해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처음에는 이 검사가 딱 한 번 200만 원 받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며칠 뒤에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고요. 또 문제 이 검사가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10차례에 걸쳐서 1,780만 원을 받았다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네, 검찰이 제 식구 허물 감싸려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 김진태 검찰총장 해당 이 검사에 대해서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를 맡겼는데요. 제대로 감찰이 이루어질지 의혹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의 실행자라고 할 수 있는 김원아 씨 언론과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증거 조작을 뒤늦게 후회했다는 얘기가 또 인상적이네요. 예.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서신을 통해서 인터뷰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그 증거 조작 관련 이제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조작은 자신들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도 이게 위조 문서인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재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온 조선족 김원아 씨는 국정원의 직원들의 지시로 문서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김원아 씨는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김보현 기획과장 지금 기소돼서 구속 재판받고 있는데 이 김 과장이 국정원이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 자신에게 이제 위조 문서를 제작하는 것을 후회하는 발언도 했었고 또 김원아 씨가 왜 이렇게 중국에 가서 위조 문서를 만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자 어차피 중국 정부가 한국 재판부에 이런 것을 위조로 확인해 줄 리가 없으니까 가서 좀 마지막이니까 부탁 좀 이제 위조로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또 김원아 씨는 이 국정원과 검찰이 사전에 공모해서 위조 문서를 제작했다고 역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이제 검찰 진상조사팀에 우리도 위조 문서인지 몰랐다 이런 해명을 했고 기소를 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설특검의 제1호로 재수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인데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특검 여론이 과연 좀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국회에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확실하게 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특별법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다음 주 이제 국회에서 뭔가 결정이 좀 나야 될 텐데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점은 세월호 사건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의 여부입니다. 네. 지금 유족과 새정치연합 쪽은 수사권을 주지 않게 되면 관련 부처들이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에 소극적이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될 때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검찰 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갖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되는데 여기서 결정이 좀 돼야 될 텐데요. 결국 그 여야 원내대표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세월호 특별법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730 재보선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또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 면담이 새로운 변수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 중인데요.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까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5일째입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